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의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처음 듣까지 들어보면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첫 번째가 악담밖에 없었고 그 악담을 퍼부어서 협치하라고 주장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진짜로 화가 나는 부분은 대개 다 가짜뉴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국 아빠 찬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팩트가 정확히 나오는 거 태양광 문제였습니다. 지금 뭐 양이원영 의원이 계속 반박을 하고 있던데 진짜 분노해야 됩니다.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검증 안 된 숫자를 뒤밀면서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무슨 뭐 탈원전이라든지 태양광 문제를 이야기하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당에 무슨 뭐 일개 대변인도 아니고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에 남아가지고 가짜뉴스를 버젓이 뿌리잖아요. 요건 난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정치 공세가 중요해도 말도 안 되는 그 숫자 같은 걸 들고 나가지고 가짜뉴스를 버젓이 뿌려대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난 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악의적이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진짜 가짜 뉴스를 전형적으로 계속 말을 했죠. 태양광이 뭐 산림을 파괴하고 이번에 자연재해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태양광 그 발전 시설물들은 다 이명박 박근혜 때 설치가 됐었던 그 장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본인들이 저기 한 것이고 또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 뭐 석탄 발전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거 다 박근혜 정권의 승인 그때 건축 허가가 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갑자기 문재인 정권에서 뒤집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계속 원자력 얘기하는데 제가 그 상사에서 석탄을 발전용 석탄을 이렇게 수입하는 그 뭐랄까 그걸 운송하는 그 팀에 있는 아는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태풍이 와가지고 가동이 좀 중단이 됐는데 이것이 뭐 청정 에너지다 뭐다 말을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고 난 그것을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서 이제 몇십 년 이상을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마저도 만약에 누출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만약에 폭발했다고 치면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다치고 끝이지만 원자력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되면은 자자손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뭐 깨끗하다 뭐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발전을 후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여기 지금 그 주호영의 멘트 중에 가장 핵심이 이거죠.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다. 가짜뉴스고요.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에라이씨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 LNG 발전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 니들이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짜뉴스고요. 태양광의 자연 파괴는 예견된 재앙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만 2,729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우리가 애써 조성한 산림을 파괴하는 게 태양광 건설의 시작이다. 가짜뉴스고요.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국속 오염에 노출됐다. 가짜뉴스고요. 문재인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부작용은 올여름 장마에서도 여실히 확인됐다. 햇빛이 가장 강한 7, 8월에도 태양광의 전체 발전 비중은 고작 0.8%에 불과하다. 이거 가짜뉴스고요. 이게 지금 양이원영 의원의 보도자료 남겨보면은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악의적 가짜뉴스를 국회라고 하는 의회의 공간에서 권선단체 대표가 버젓이 살포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짜 뉴스를 보면 가짜하고 뉴스하고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짜 진실에 반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다시 기사화가 되고 이런 게 이제 이런 맥락인데 사실은 가짜인지 아닌지 요즘에 그 매스컴에서 팩트 체크를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팩트 체크 기능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제 뉴스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주목해서 평가받아야 될 뉴스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가짜 뉴스들이 왜 검증 없이 뉴스화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주호영이요. 네. 굳이 주호영뿐만 아니라 저 국진당 사람들이 이렇게 탈원전 자체를 저지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집착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름으로써 그 원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여줌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그 취약 지점을 공격하려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유럽이 지금 어떻게 원전을 그 다루고 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원자력 의존도가 제일 낮은 나라예요. 그래서인지 2022년까지 완전히 다 폐쇄하겠다.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가 제일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전력의 77%를 원자력으로 생산합니다. 근데 이런 나라도 2025년까지, 그러니까 2025년까지 없애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거의 2025년 늦어도 2030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이 화석연료로 갈 거냐? 일부는 화석연료로 가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약에 그 수권정당 대표로서 국회 연설하면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아무런 대안 없이 그것도 잘못된 팩트를 나열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뭐 삼권 분립도 파괴했다 등등의 가짜 뉴스를 얘기하면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까지 가짜 수치를 제시한 것 자체는 예. 대단히 그 연설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2019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절반이 태양광입니다. 풍력까지 포함하면 3분의 2. 그러니까 실제로 초반부터 말했던 그 맥락과 다르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 맞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에너지인지는 우리가 스스로가 이미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에서 원전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에 큰 뉴스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태풍 왔을 때 고리 원전이나 이런 데 발전 중단했거든요. 왜 중단하겠습니까? 어떤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조심해 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현재 신규로 건설되는 석탄 화력발전소 7기 모두 이명박근, 그러니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결정한 거.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게 아니고, 다음에 태양광 설치하는 바람에 숲이 사라진다, 임야가 훼손됐다, 이 부분도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소 중 51%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발전학 사업 허가를 받은 것이고, 2015년 3월 달에 박근혜 정부 시절 산지 태양광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산지 태양광이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해서 전체 태양광 발전소 대비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실제로 지금 허가해 준 것들 대부분은 박근혜 때 남발하다시피 해줬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태양광 발전에 대해 허가를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가 이미 방송으로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7, 8월에 태양광 전체 발전 비중이 고작 0.8%에 불과하다. 햇빛이 좋았는데. 아니다. 뭔 소리냐. 태양광이 실제로 좋은 건 봄이라는 거예요. 봄이 그게 태양광 효율이 되게 좋은 데인데 다 가짜뉴스를 가져가가지고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고 있으면, 공당의 원내대표가 교수단 지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서 언론이 주호영은 왜 국회라는 곳에서 가짜뉴스를 반복했는가에 대한 공격도 좀 해야 되고 비판도 좀 해야 되는데 언론은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작년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이 많았는데 한 번도 한국전력이 전력 그 비상사태나 대기상태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를 생각해 보면 여름만 되면 우리가 전력 수급이 부족하다라고 난리치면서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을 만들자, 새로 화력 발전소를 만들자라는 논리로 이게 귀결됐었거든요. 이게 전력 마피아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자극함으로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민해도 될 문제를 야 올여름에 난리 날 거야, 블랙아웃 생길 거야 등등으로 겁을 줬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전기 수요가 가장 많았을 때 안정적으로 유지됐었거든요. 그래서 한전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세력들이 국민을 몇 년간 우롱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제적 논리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되게 많이 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원전을 포기하게 되면 그 막대한 수출 이런 부분들이 다 취소가 될 거라 말을 하는데 원전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거 아니거든요. 풍력하고 태양광은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기술력서 앞서 있고 세계 2위 수준이에요. 네, 수출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먼저 앞서 나가야지. 다들 축소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네.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희들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저희가 국민의 짐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일단 당대표도 막 허세를 부리시잖아요. 50% 이상 확신하고 있다. 비전 제시도 없고 가짜 뉴스 뿌리고 그 다음에 대안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 힘당을 국민의 짐당이라는 어떤 이미지화하는데 우리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의 가장 대표적인 악의적 가짜뉴스가 그런 거죠. 전국의 사냐와 계곡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다. 선동이잖아요. 최소한 정치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팩트가 2017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77.8% 거의 80%에 가까운 게 국내산 패널인데 중국산 패널로 전국 사냐가 덮여있다고 말하면 됩니까? 이건 범죄라는 거예요. 거짓말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언론은 여기에 대한 팩트체크를 사실상 안 하고 있죠. 일부 방송사가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팩트체크로는 이게 좀 현실이 감당이 어렵고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번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당시에 문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던 그 좋게 말하면 당돌하고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 없었던 경기방송 기자 김혜령 기자가 이번에 국민의힘 대변인단에 합류했답니다. 나 이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자질 할 때부터 대통령한테 대한 적의감, 적대감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그런 기사를 썼던 애들이 언론사를 벗어나서 국민의당으로 들어가는 행위들. 대표적인 게 조수진이잖아요. 김혜령도 만약에 현역 국회의원 되면 조수진의 전철을 밟겠죠. 이미 4.15 때부터 총선 지원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뭐 나경원 등 그 야권 후보들을 지원연설에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기자 출신이 아니고 그 PD로 입직했는데 나중에 그 경기방송이 워낙 인력이 없다 보니 하다 보니 청와대에 가서 했는데 함량 미달의 질문을 했었고 더 이상은 이제 나는 그 정도로 이제 일종의 네임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그렇죠. 영어로 뭐 famous의 반대말 notorious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그럼 나는 성공했다. 이럼 나는 통합당에 가서 조수진처럼 아니면 그 전희경처럼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다. 이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주주도 성장 같은 소주성 같은 게 지금은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있긴 한데 저쪽이 깨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 근데 거기에 기자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게 경제 기조를 안 바꾸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무례한 정도가 아니고요.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할 만한 발언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딱 던진 거거든요. 얘는 원래 이런 애였던 거죠. 이게 기자들의 성향이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주호영이 같은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버젓이해도 비판하는 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대받아쳐야 되는데 네. 야 그딴 식으로 질문할 거야 그러면서 넌 앞으로 질문 배제 딱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또 젠틀해서 이걸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부분이나 소득주 성장 부분은 사실 그 네이밍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그린 뉴딜이나 쪽으로 방향을 나아가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주호영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이러이러한 정책이 그린 뉴딜에도 안 맞는다. 지금 시작도 안 했어. 탈원전 지금 사실상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방향성을 놓고 6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서서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가자. 이런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들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추미애 장관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오늘 내가 눈에 그냥 확 들어오는 것만 제대로 된 검색도 아니고 가짜뉴스 이런 거예요. 조선일보의 단독입니다. 60대 1 뚫고 추미애 아들 나랏돈 받으며 프로축구단 인턴 중. 그 나중에 이 기사 단독에 다른 기사가 이제 소위 우락가이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국민의힘당이 무릎이 안 좋다면서 축구를 그냥 미친놈들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마치 이 헤드라인만 보면 무릎이 안 좋다면서 축구 선수 한 거냐? 이렇게 몰아가기 딱 좋은 기사였어요, 이게. 근데 어떤 구단, 야구단이나 축구단에 가면 프런트라는 게 있고요. 소위 말하면 단장이 있고 단장 이하에는 선수가 아닌 행정 인력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무릎이 안 좋은 추미애 아들이 프로축구단에 들어갔다고? 아니 그러면 뭐 지금 아니 기본적으로 장애 있는 분들은 어디서 업무를 하면 안 됩니까? 그 업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장을 축구 선수인 것처럼 포장을 한 겁니다. 마치 선수를 지향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공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실무팀에 가서 저는 좀 놀란 게 전북이 지방이잖아요. 전북 현대. 네, 그러니까 지방 축구팀에 가서 이렇게 젊은이가 간 것 자체가 만약에 자기 엄마나 아빠 그늘에서 하고 싶으면 서울팀 가야죠. 백으로라도. 이 연결 없겠습니까? 근데 서울 FC 가서 하든지 뭐 이렇게. 응? 사실 뭐 TMI 비하인드인데 추미애 장관네 가족이 기본적으로 정읍? 유전적으로 무릎? 유전적으로 무릎이 안 좋대요. 그래 추미애 장관이 무릎이 안 좋은 상태인데다가 예전에 삼보일배 하면서 더 나빠졌고 그렇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청문회 할 때 무릎을 양 다리를 묶고 했던 게 그거랑 연관이 있고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린 게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전사에서 훈련하면서 너무 많이 걸었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3-40km 군장 메고 걸었던 거리만 2200km예요. 각종 무슨 뭐 종합훈련이나 혹한기 훈련이나 전투 수영이나 등등 다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무릎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무릎이 안 좋을 때의 기억들 때문에 습관적으로 다리를 떨어요. 안 좋아 막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양반 다리로 앉아요. 안 떨려고. 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좀 비하인드가 좀 나가긴 하는데 어쨌건 진짜 악의적이죠. 무릎 아프다면서 프로축구단 들어갔냐? 요거고. 조선일보 더 나쁜 새끼들은 이런 거예요. 단독 추미애 부부 국방부 민원실 통화 녹음.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식으로 전화 통화를 했었다는 건데 3개월 전에 파기됐다. 녹음은 3개월 전에 파기됐고 지금 텍스트 자료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보존 기한이 3년 지나서 파기한 거야. 근데 여기 앞뒤 뭐라고 달았냐면 조선일보가 올 초부터 검찰 수사 지지부진한 사이에 핵심 증거가 6월쯤부터 사라졌다. 6월이 3년. 그러니까 보존 기한이 지나서 파기한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직원이 병사가 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매년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보관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쨌든 그 날짜가 돼서 없앤 걸 가지고 딱 그 날짜에 맞춰서 없앤 것처럼 보도하는 게 결국은 조민 양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고대가 그 기간이 지나서 없앤 건데 그걸 계속 뭐 악의적으로 조사가 들어오니까 없앤 것처럼 막. 요게 그 조선일보 사이트 가면은 제가 방송하기 한 2시간 전까지 단독 추미애 부부 국방부 민원실 통화 녹음 3개월 전에 파기됐다. 이걸로 끝이에요. 사이트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기사를 읽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추미애가 이미 무슨 힘을 써가지고 민원실의 통화 녹음을 3개월 전에 파기했다고 인식시키겠죠. 나쁜 이미지만 주겠죠. 내용 들어가 보면
국방부 발표가 있어요. 보존 기한이 3년이 지나서 파기한 거다. 정상적 절차거든요. 더 나쁜 단독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따옴표. 제비뽑기 미리 알려줬다. 따옴표. 드러나는 통역병 청탁 정황. 이게 얼마나 나쁜 프레임이냐면 이게 보면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제비뽑기 한다는 걸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청탁 자체가 무의미했던 거를 청탁을 하려고 하니까 제비뽑기 한다고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이 헤드라인만 보면 제비뽑기 미리 알려줬다가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제비뽑기 하는 것을 그러니까 기자 이 새끼 진짜 나쁜 것이 제비뽑기를 미리 알려줘서 제비뽑기로 인해서 뭔가 혜택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실제 내용은 제비뽑기 한다는 걸 미리 알려줬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나쁜 식으로 야 정말 암 걸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포털에서 헤드라인만 읽는 거를 간파하고서 보수 언론, 기레기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면은 추미애 장관 가족은 비리 덩어리죠. 이런 비리 저런 비리 있어 보이지만 여기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유효하지 않는. 맞습니다. 제비뽑기도 미리 알려줄 수가 있나 싶은데 근데 이게 넘어간다니까요. 제비뽑기 내용을 그러니까 제비뽑기 한다는 걸 미리 알려줬다는 게 다야.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이 컴퓨터가 배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야 제비뽑기 알려줄 테니까 너는 15번을 뽑아. 맞아, 15번이 그거.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제비뽑기 결과 미리 알려줬다 했으면 될 텐데 마치 결과가 빠져버리니까 정말로 사전에 그냥 다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헤드라인은 제비뽑기를 한다는 걸 미리 알려줌으로써 사실은 청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게 오히려 정답인 건데 그렇죠. 이거를 제비뽑기의 결과물이나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서 뭔가 추미애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악의적 헤드라인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악의성이 보이면 나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제목을 뽑으면 청탁 불가. 실제로는 제비뽑기로 이루어져. 뭐 이게 맞겠죠. 그게 내용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통역병 드러나는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무슨 범죄가 있는데 이게 나쁜 게 드러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드러나는 통역병 청탁 정황. 이건 기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조선일보, 중앙일보, 요즘에 동아일보는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열심히 안 뛰는지 모르겠지만 덜한데 동재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아요. 조선중앙은 끊임없이 무슨 뭐 예를 들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바퀴벌레가 밤만 되면은 불만 끄면은 끊임없이 나와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징글징글한 똥파리 같은 느낌.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 내가 방송을 위해서 조중동 사이트를 가서 보긴 하는데요. 보는 순간 혈압이 올라와요. 우리 같은 사람 보이잖아요. 그게. 특히 이런 게 또 이제 이번에도 조금 이제 민주당에서 좀 약간의 질타를 받았지만 포털에서 제목으로만 쭉쭉 나오니까 그러면 내용을 안 보더라도 제목만 보게 저는 보기 싫어도 이미 포털에서 그걸 그렇게 배치를 해버리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용 안 보고 제목만으로도 상당히 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은 진짜 법적 제재를 가하든가 아니면은 포털한테도 뭔가를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낚시성 제목으로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딱 낚기 좋은 그것이 클릭수가 많아지면 아까 윤영찬 의원 논란에서 보듯이 그게 탑으로 간다. 뭐 이런 AI성 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이 스스로 바꿔내야 되는 거잖아요. 추미애 뭐 윤미향 조국 있으면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포털을 덮고 있어. 우리 같은 사람 뉴스도 보기 싫어. 왜? 추미애가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근데 그 독자분들이 이런 언론 환경에서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는데 저는 방법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있죠 정치에서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우리는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만약에 똑똑하면 우리는 좋은 정치인을 선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조작질을 하고 있는 언론에 그냥 속아 넘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수준의 정치인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하나라도 더 알고 똑똑해지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 일단 알겠고요. 우리 춘변? 네. 첫 방송 어때요, 느낌이?
아, 예. 첫 방송. 아,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 스튜디오로 왔더니 정신을 제대로 못 아, 차렸는데요. 남들이 믿겠다. 아, 그건 아니고요. 아,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그 법률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안 나와서 우리 춘변님이 그 활약할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법률 문제를 꼭 하나씩 많이 넣어서. 있잖아요. 앞으로도 엄청 많아. 네. 예상이 되거니와 이제 이게 법정으로 간다 또. 그래서 또 한 몇 개월 후면 이것도 팩트 체크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건의 미래가 추미애 장관 사건에 의해요. 또 보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역사 이상한 반복, 데자뷰 이런 거 이런 느낌이 들고 더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죠. 내가 말씀드렸잖아. 방송하기 전에 당장 그게 안 나와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악플 달지 마시고요. 네. 자, 목요일 재미있었던 목요일 시사 재밌었다고 생각되시면은 좋아요 좀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고요. 새날 방송은 일단 이어서 끝내고 이따가 밤 9시에 성동일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